마약은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부쩍 마약을 다룬 캠페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부처인 식약처에서 제작한 공익 광고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마약 퇴치 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로 2022년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이해 공개된 마약 퇴치 공익 광고 두 편은 배우 허정태의 나레이션으로 각각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달한 이 두 광고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먼저 성인용 광고부터 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라는 덫에 지독한 중독성이란 덫에 마약이라는 덫에 당신은 빠져들게 될 겁니다. 한 번, 딱 한 번이었는데. 마약에 덧앞에서 단 한 번이라는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마약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편입니다. 긴장감 있는 음악과 함께 어둠 속에서 뻗어나오는 무시무시한 손, 악마의 손처럼 보이는 이 그림자는 시각적으로 마약이라는 덫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광고는 공포감을 형성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대비, 인물 위에 잠식하듯 오버레이 되는 연출이 공포감을 강화하며 서스펜스 영화에 나올 법한 긴장되고 낮은 음의 배경음악은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또한 나레이션은 배우 허태용이 맡았는데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 공익 광고의 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이처럼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가진 배우를 기용하여 전달력을 높이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는 고조되는 음악과 함께 한 번의 호기심이란 덫에, 지독한 중독성이라는 덫에, 마약이라는 덫에 라는 문구를 통해 마약에 빠지는 호기심과 중독성을 구체화하고 연결시켜 나갑니다. 이 광고의 성공 요인으로는 마약이 가진 기존의 공포와 악한 이미지에 대한 스키마를 강화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이미 무서운 것이란 인식을 공포감을 조성함을 통해서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죠. 또한 마약이 가진 비가시적 유혹의 위험성을 덫이라는 하나의 공포적 상징으로 구체화하여 현실화하고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방식 또한 설득력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악마의 손이 물건을 부수고 인물을 덮치는 시각적 효과, 배경음악, 나레이션의 목소리 톤 등을 통해 강렬한 시청각 자극을 동시에 가한다는 점도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정보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멘트는 임팩트가 크지만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강한 공포와 표현은 자칫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또는 마약과 동떨어진 무서운 무언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메타포가 적절히 섞이고 너무 불쾌할 정도의 과한 공포감 조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상징이 강한 이미지로 전개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광고는 보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안녕? 친하게 지내자. 부침성이 좋은 애라고 생각했다. 같이 있으면 재밌고 우울할 땐 힘이 되는 친구라고 생각했다. 나가자. 너 학원 안 갔다며? 엄마 신경 쓰지 마. 답답해. 그런데 우리 이제 그만 보자. 너 그 말 후회하지 마.
번의 호기심도 허락하지 마세요. 그건 마약이라는 덫입니다. 청소년용 광고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마약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비유로 시작합니다. 안녕, 친하게 지내자. 먼저 말을 건네는 친구는 우울할 때 곁을 지켜주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밌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광고 속 나레이션은 말합니다. 부침성 좋은 애라고 생각했다. 같이 있으면 재밌고 우울할 때는 힘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친구와의 관계는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끊기고 주인공은 점점 그 친구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 이제 그만 보자 라고 말하지만 그 친구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친구의 이름이 뜬 휴대폰 화면은 약으로 변합니다. 이 광고는 친구는 마약 혹은 마약을 권유하는 존재라는 설정을 통해서 위험인 줄 몰랐던 마약, 그리고 또래 관계를 통해 번지는 유혹이라는 두 가지 구조를 동시에 은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 광고는 감정 소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나도 모르고 그럴 수 있었겠다 라는 감정적 자각을 받아들이게 하며 스토리에 몰입하고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자신을 투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핸드폰이 약으로 변하는 장면은 관계, 습관, 일상 속에 스며드는 마약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매우 상징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처럼 이 광고는 청소년 세대의 가장 큰 중심인 친구라는 관계 요소를 사용하여 몰입도를 높이고 자신을 광고 속 주인공과 비슷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더욱 설득력 있는 메시지 전달을 합니다. 또한 단순히 마약은 위험하다라는 공포를 강조하는 것에 넘어서 비유를 통한 반전 연출을 통해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존재가 위험의 근원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하지만 이 광고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같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감은 강하게 이끌지만 그 공감이 어떤 행동이나 예방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메시지 다른 전략. 이 두 광고는 마약은 덫이다 라는 핵심 메시지를 기반으로 대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편은 악마의 손이라는 추상적 위협을 강조하며 이미 마약은 위험하다 라는 인식이 형성된 성인층을 대상으로 기존 스키마를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반면 청소년편은 아직 마약에 대한 공포보다는 또래 문화나 호기심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가장 가까운 존재인 친구를 매개로 설정합니다. 이는 공감과 현실감을 극대화하여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즉, 성인에게는 시각적 충격과 공포, 청소년에게는 스토리의 몰입과 감정적 반전을 통해서 위험을 자각하게 하는 방식이죠. 또한 최근 청소년의 마약 소비가 늘어나고 또래를 통한 유입이 많아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공익광고는 이처럼 각각 청자를 구분한 이중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대상에 맞춘 설계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에서 제작한 두 편의 광고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